자,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하게 되는 건데, 제목이 순열은 순열인데 같은 것이 있는 이라는 표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 순열은 서로 다른 대상을 일렬로 나열하는 관점이잖아. 그치?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서로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같은 것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A, B, C. 원래는 이게 순열인데 여기서 얘를 이렇게 해보자. A, A, C. 이렇게. 같은 게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을 일렬로 나열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걸 이제 보는 건데, 그냥 나열해보면 그냥 A, A, C 이렇게 있고 A, C, A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C, A, A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지. 그지? 근데 이게 만약에 순열의 입장에서 얘를 바라본다고 하면은 원래는 우리가 계산할 때 이게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 거야. 이렇게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는 했던 건데, 그러면 순열의 입장에서는 어떤 관점이냐면 이런 관점이야. 순열에서는 이 두 개도 다른 거지. 그러니까 순열에서는 A2, A1, C 이렇게 썼고 A2, C, A1 그리고 C, A2, A1 이렇게 해서 순열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총 6가지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이때 이 경우와 이 경우를 같은 문자니까 한 가지로 보고, 이렇게 있는 경우를 한 가지로 보고, 이렇게 있는 경우를 한 가지로 본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만약에 어떤 것을 일렬로 나열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A, A, B, C 이렇게 일렬로 나열한다고 하면 그냥 얘를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얘를 서로 다른 4개로 일렬로 나열을 해. 그럼 뭐가 문제냐면 이 안에 얘네 둘이 얘네처럼 이렇게 위치가 바뀌면서 생각하는 경우가 2가지씩 전부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 2가지를 한 가지로만 만들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 2가지를 한 가지로 만들려고 하니까 2로 나누면 되는 거야. 정확히 얘기하면 얘네 둘이 위치가 바뀌는 거니까 2개가 일렬로 나열되는 방법. 이렇게 계산하면 그게 12가지다.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가죠?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으면 그냥 순열처럼 했는데 걔네들이 섞이는 경우를 한 가지로만 바라보면 되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계산은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이게 이제 여러 개 있어도 일정한 방식이 유지되는 거. 예를 들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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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C 이렇게 있었다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이 6개를 일렬로 나열한다고 하면 분명 그냥 6팩토리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6팩토리얼 하면 이게 다 다른 거라고 본 거지. 그지? 그러면 이 A 3개가 다른 것으로 판정돼서 계산된 3팩토리얼로 나눠주고 B가 또 일렬로 나열되는 거 2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줘서 계산하면 이게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계산하는 방식.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순열로 계산하되 동일한 것만큼을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이제 봐봐. 1122가 적힌 4장의 카드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일단 4개를 일렬로 나열하고, 그지? 그 다음에 1이 위치가 바뀌는 경우 2팩토리얼, 2가 위치가 바뀌는 경우 2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이것을 우리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이제 이거를 기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n개 중에서 어떤 대상 n개가 있어. 4개 중에서 같은 것이, 만약에 같은 것이 각각 P개, Q개, R개 있다고 하자. 오케이?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의 계산은 어떻게 한다? n팩토리얼을 P팩, Q팩, R팩으로 나누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에 이 C도 원래는 이렇게 붙이는 게 바른 표현이야. 그지? 근데 1팩토리얼은 의미가 없어서. 그래야만 확인을 할 수 있어. 여기 3팩, 2팩, 1팩에 3, 2, 1을 더하면 얘가 나와. 전체 개수.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이때 P, Q, R을 더하면 P 플러스 Q 플러스 R을 더하면 이 값은 N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P는 어떤 애야? 1 이상 N 미만의 자연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 오케이?
이것을 우리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 라고 하는 거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길찾기인데 길찾기. 잘 봐. 길찾기. 여기 봐요. 이런 길이 있어.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이야.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길을 따라서 일로 갈 거야. 오케이? 그게 몇 가지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봐. 이렇게 가도 되지. 그지? 이렇게 가도 되고. 되게 많지? 근데 어떻게 가든지 간에 잘 봐라. 얘 이렇게 노랗게 가도 세로줄 2번, 가로줄 3번을 거쳐. 오케이? 이렇게 가도 세로줄 2번, 가로줄 3번을 거치니까 어떻게 가든지 간에 결국 A에서 B로 가는 이동 거리는 같은 거야. 그리고 세로줄 2번을 거치는 것도 똑같고 가로줄 3번을 거치는 것도 똑같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세로줄 한 변을 A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A에서 B로 가는 방법 그러면 야 AA, BB야. 이렇게 갈 수 있어. 그럼 뭐야? AA, B, B, B 이렇게 가는 거야. 선생님 저는 B, A, B, A, B 이렇게 갈 거예요. 봐봐. 그러면 뭐야? B, A, B, A, B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결국은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A, A, B, B, B 이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하고 똑같겠네. 맞아? 그래서 이때 계산을 5팩토리얼 하고 2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이게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주 쓰임새야.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그 항을 전개할 때도 사용해. 원래는 잘 봐.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하잖아? 그럼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지. 그지?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의 세제곱 플러스 3A의 제곱 B 플러스 3A B제곱 플러스 B세제곱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 야 여기는 개수가 1이고 여기는 개수가 2고 여기는 개수가 왜 1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여기는 개수가 1이고 얘는 3이고 얘도 3이고 얘는 왜 1일까?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것은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지. 그 두 개가 분배될 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A 한 가지밖에 없지. 근데 얘는 A, B, B, A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 그러니까 2가 되는 거고 얘도 B, B 하나밖에 없으니까 1이야. 다시 말해서 A 두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한 가지고 A, B 두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두 가지 B 두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한 가지지. 그래서 개수가 1, 2,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왜 3이야? 그럼 봐봐. A, B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세 가지지. 어떻게? 3팩 A가 두 개니까 2팩 그래서 3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도 A, B, B니까 이걸 일렬로 나열되는 거. 그 나열된다는 게 분배되는 순서를 의미하는 거야. 오케이? 그게 세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봐라. A 플러스 B에 10제곱이 있어. 그랬을 때 얘가 궁금한 거야. 야, A 7제곱, B 3제곱에 이 개수가 얼마야? 그러면 우리는 뭐야? 10개 중에서 10개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A 3개랑 B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과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이해감? 그래서 이 두 가지 쓰임. 나중에 이제 이것에 대한 개념은 뒤에서 이항정리라는 개념으로 또 다르게 배우게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뭐냐 그거 개념 확인 코너의 문제를 봅시다. 1122가 적힌 4장의 카드 이거 했고요. 자, 바나나 본토 발음으로 한번 해줘. 바나나 뭐라고 이래? 버네너 이거야? 버네너인가? 바나나인가? 이따 영어 선생님한테 가서 해봐야지. 바나나 드실래요? 이래봐야겠다. 바나나가 뭐냐? 바나나가 또 이러실 건데. 어? 자, BANANA 그렇지요? 이렇게 가리면 뭐야? 세계 1위의 미녀 나오는 거잖아. 미안합니다. 자, 하도 너무 다운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자, 그럼 뭐야? 이제 정리할 때 6개 단어를 일렬로 나열하는 건데 B가 하나 있고
A가 3개 있고 N이 2개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6개 1년으로 나열하는데 같은 것만큼 3팩, 2팩 하면 된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길찾기. 그림과 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도로가 있을 때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 무조건 세로 3개, 가로 4개를 무조건 거치지. 그지? 그럼 세로 3개를 A라고 하고 가로 3개를 B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한다? 전체 7팩 하고 4팩, 3팩 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길찾기는 이렇게 말고 중학교 때 다르게 배운 적 있어? 다르게 배운 거 없어? 이런 거 안 했어? 여기서 만약에 여기 갈 때 여기서 일로 갈 때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여기까지 오는 거 한 가지 해서 얘랑 돼서 여긴 2가지가 되고 얘는 3가지가 되고 4가지가 되고 얘는 한 가지지. 한 가지고 한 가지.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그래서 요거 2개 더해서 여기 3, 얘는 6, 얘는 10, 얘는 4, 얘는 5, 얘는 10, 얘는 15, 얘는 20. 그래서 여기는 35가지다. 이렇게. 이런 거 했었지. 맞아? 기억나지? 우린 이 방법을 쓸 거야, 앞으로. 이 방법을.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그냥 딱 놓으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하면 되게 편하잖아. 근데 이제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다가 호수를 건설을 해.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건설을 이렇게 막 해버려. 이러면 문제가 안 되겠다. 이렇게 막 장애물을 만들어. 여긴 길이 없어. 돌아가. 이렇게 하면 이걸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기가 어렵죠. 맞아?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여전히 중학교 때 사용했던 방식을 이용해서 할 겁니다. 알겠지? 이제 해보자. 그래서 거기 세미나에 보면 뒤에 넘겨봐. 세미나에 보면 최단 경로의 수 해가지고 세미나르.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는 방법 해가지고 그 밑에 이제 P는 1로 시작해서 왼쪽과 아래쪽에 숫자를 더해가면 Q는 10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11 이런 거 쓰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어. 맞지?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단어, 페퍼. 이제 여기 보면 그 단원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나열되는 단어들이 동일한 단어가 발생해도 일렬로 나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2가지를 할 수 있게 됐지. 단어들이 다 달라도, 철자들이 다 달라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뭐야? 같은 것이 있어도 할 수 있다. 그러면 6개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그랬으니까 지금 뭐가 되냐면 PPP 하고 EE 하고 R 이렇게 있으니까 6개를 일렬로 나열할 거고 같은 거 3개, 같은 거 2개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6개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양 끝에 P가 오도록 하는 방법의 수 그랬다. 그러면 이런 얘기야. 양 끝에 P가 온다는 건 그냥 P 이렇게 왔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몇 개만? 하나, 둘, 셋, 4개 남았지? PP 2개 쓴 거야. 그러면 이제 PL, 이거 PER, 얘만 1년로 나열하면 되니까 여기 뭐가 되는 거야? 4팩, 2팩,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맞아요? 거기 3-11번 해보자. 자, 필수 9번 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 제일 중요. 되게 중요한데, 제목이 뭐냐면,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이제 1번 문제를 가지고 예를 해줄게. A, B, C, D 이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A가 2보다 반드시 앞에 오게 되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그래서 좀 줄여서 얘기해 볼게. A하고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A가 C보다 앞에 오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자 라는 거야. A가 C보다. 그럼 원래는 얘가 일렬로 나열되는 경우의 수가 A, B, C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C, B, A 이렇게 있고 C바 그룹명이죠. 그 다음에 A, C, B 이렇게 있고 C, A, B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니? A, C, B, A, C, 그 다음에 B, C, A. 이렇게 원래 6가지야. 일렬로 나열하는 게.
부끄럽게 앞에서 하품을 자, A가 C보다 앞에 오는 경우를 이제 찾는 거야. 이 기준에서 보면 A가 C보다 앞에 오는 경우는 지금 이 경우지. 근데 잘 봐. 그럼 결국은 실제 얘를 일렬로 나열하면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이 위치 바뀌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지. 그럼 이 경우를 한 가지로 또 보고 이 경우를 한 가지로 보고 이 경우를 한 가지로 또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된다고. A가 C보다 앞에 이렇게 순서가 발생하면 A라는 녀석을 X라고 놓고 C라는 녀석을 X라고 놓고 X, B, X를 일렬로 나열해. 오케이? 그럼 일렬로 나열하면 몇 가지가 나오겠어? 3가지가 나오겠지. 뭐 이렇게 나올 거야. X, B, X 그 다음에 B, X, X 그 다음에 X, X, B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 그냥 A, C, A, C, A, C 이렇게 넣으면 된다라고 보는 거야. 오케이? 이해 가요? 그래서 순서가 정해진 순열은 순서가 있는 것을 같은 문자로 보고 일렬로 나열한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있잖아. 그냥 이걸 한 가지로 세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A, B, C, D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A가 E보다 반드시 앞에 오게 되는 방법, 그러면 A를 X라고 놓고 E도 X라고 놓고 나열하는 방법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5팩인데 같은 것이 2개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간혹 이렇게 있어. A, B, C, D, D, E, F, F, G 이렇게 있어. 그래 놓고서 A가 B보다 앞에 있고 B는 E보다 앞에 있다. 이렇게 더 줄 수도 있잖아. 같은 것까지 때려 넣고서. 그럼 이렇게 하면 돼. A하고 B하고 E는 항상 A, B, E 순서로 나열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붙어 있어도 되고 떨어져 있어도 되고. 그럼 이때 A하고 B하고 E를 같은 것이라고 놓으면 전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인데 9개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그중 X가 3개니까 3팩토리얼이고 같은 것도 있죠. DD 2팩토리얼. 그 다음에 FF 그러니까 또 2팩토리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것이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사용되는 거. 그래서 머릿속에 꼭 기억해라. 얘가 얘보다 앞에 있다, 뭐 뒤에 있다 이런 말이 나와서 순서를 결정해주는 순열은 무조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한다야. 이건 상당히 많이 응용되니까 좀 잘 기억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봐봐. 1, 1, 2, 2, 3, 4, 5의 7개의 숫자를 사용하여 7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3, 4, 5가 크기가 큰 순서로 배열되는 거야. 그러니까 4, 5, 3의 순서로, 뭔 소리야? 5, 4, 3의 순서로 나열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얘를 뭘로? X, X, X 이렇게 놓고 뭐 하면 돼요? 7팩 하고 2팩, 2팩, 3팩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많이 나올 겁니다.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나의 친구가 또 나와요. 그 밑에 스튜던트의 스튜가 이 순서로 나열되는 방법. 그지? 그리고 이제 그 13번 봐봐. A, B, C, D, E, F의 6개의 문자를 A는 C보다 앞에 오고 B는 F보다 앞에 오도록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중첩될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A와 C 사이에 순서가 존재하지. 그럼 A와 C를 같은 것으로 보는 거야. 근데 B는 F보다 앞에 오도록 그랬으니까 B와 F 사이에도 또 순서지. 근데 얘네들 사이에 그 순서가 얘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 전혀 없지. 그지? 그러니까 B하고 F는 또 별도야. 그러니까 또 다른 문자로 이렇게 같은 문자로 이렇게 두면 돼요. 오케이? 그럼 총 6개의 문자가 되고 같은 것이 XX 2개고 YY 2개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돼요. 이것을 우리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좀 빠른가? 안 빠르지? 요거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이 최단 경로의 수 이렇게 이 최단 경로의 수, 이 최단 경로라는 것의 정의부터 설명을 해줄게요. 최단이니까 경로는 뭐야? 가는 길이지.
그지? 근데 최단위니까 제일 짧도록 가는 길이야. 그래서 수학에서 제일 짧도록 간다고 하면 얘는 바보라서 선 따라서밖에 못 가요. 이렇게 점프해서 가면 금방 가는데 최단 경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여기서 B를 갈 때 이쪽 방향으로 계속 가야 길을 돌아가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가?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 그럼 이건 최단 경로가 아닌 거지. 왜?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쪽 방향에 반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반대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A에서 B로 갈 때 얘가 여기까지 갈 수 있고 여기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도 되는데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거나 내려가면 안 되는 거야. 그지? 이런 것을 우리는 최단 경로라고 얘기해.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개념이야. 이게 바로 이것을 우리는 최단 경로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림과 같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도로망이 있다. 다음을 구하라 그랬는데 뭐라고 했냐면 A 지점에서 B 지점에 이르는 최단 경로의 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냐?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이게 쭉 어떻게 가든지 간에 세로줄 4번을 거칠 거고 가로줄 5개를 무조건 거치니까 이때 세로줄을 우리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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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라고 보고 가로줄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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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라고 봤을 때 이제 총 몇 개를 9개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이때 같은 것이 A가 4개, 4팩, B가 5개, 5팩 이렇게 해서 최단 경로를 계산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봐봐. A 지점에서 PQ 두 지점을 지나 B에 이르는 방법.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출발해서 일로 간 다음에 일로 와서 다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갈 수 있는 경로는 최단 경로니까 이 안에서 움직여야 되고 얘는 그냥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방법이 총 몇 가지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A에서 뭐를 거쳐서 P를 거쳐서 Q를 거쳐서 B로 갈 때 방법. 그럼 봐.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은 세로 한 번, 가로 2번을 거쳐서 가지. 그러니까 총 3번 갈 건데 가로 2번 같은 게 반복되니까 2팩 이렇게 하면 되고요. 곱하기 P에서 Q로 가는 방법은 그냥 직선 쭉 가는 거니까 한 가지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는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Q에서 B로 간다 그러면 Q에서 B로 갈 때는 가로 한 번, 세로 3번이 무조건 되는 거야. 그럼 이때 이 값을 4팩이라 하고 얘를 3팩이라고 해서 전체 경로를 계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연습을 할 때 아까 선생님이 뭐랬어? 그 밑에 3-15번 같이 호수 그림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계산하기가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연습할 때 이것도 좀 같이 하자. 어떻게? 1111, 22 이렇게. 이거 일단 값이 같은지 한번 보자고. 얘는 3이고 얘는 4니까 얘는 총 12가지가 있는 거야. 이거를 1, 2, 3, 4를 써볼게. A에서 P로 가는 방법. 여기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여기 2가지. 그지? 그러면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3가지.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 P에서 Q로 갈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니까 그냥 여기가 3이야. 여기도 3인 거지. 그지?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봐. P에서 이렇게 가는 방법. 그럼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3가지로 온 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입니다. 이거 이해가? 그러니까 가지수를 구할 때 잘 봐.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몇 가지야 라고 하면 이렇게 왔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렇게 오는 게 하나밖에 없어. 그럼 여기서 3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오니까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지. 그지? 이걸 잘 계산해서. 그럼 여긴 몇 가지야? 얘는 6가지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몇 가지니?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몇 가지야? 그럼 똑같죠? 3가지.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가지는 않으니까. 그럼 여긴 몇 가지가 돼? 9가지가 되고. 얘는 또 여전히 3가지인 거야.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3가지. 이렇게 오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 여기가 총 몇 가지다? 12가지다. 이런 식으로 가지수를 계산할 줄 알아야 돼. 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장애물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거 여러분들이 다시 해볼 건데 잘 봐. 이렇게 있을 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원래는 A에서 B까지 갈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이렇게 가는 방법, 이렇게 가는 방법, 이렇게 가는 방법 이걸 나눠서 사실은 계산하는 거야. 근데 그게 되게 어려워. 설명을 해줘도 그때그때 도형이 달라지니까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봐.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을 선생님이 숫자로 써볼게.
일단 여기 한 가지지. 여기도 한 가지고, 여기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이걸 보면 돼. 어떻게 세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다른 길이 있냐라고 보면 없지. 그럼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됐죠? 맞아? 그럼 여기까지 몇 가지? 두 가지. 여기 세 가지. 여기 네 가지. 여기 다섯 가지. 이렇게 된 거고. 자, 그럼 여기 몇 가지게? 여기 몇 가지게?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뭐야? 이렇게 해서 내려갈 수 없지.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한 가지야.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돼. 그럼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몇 가지? 두 가지. 맞아?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온 거야?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한 가지. 그래서 두 가지. 이런 식이야. 오케이? 그럼 이제 또 일로 가자. 여기 몇 가지? 여기 몇 가지? 야, 이전까지 어떻게 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세 가지밖에 없는 거야. 됐어? 그러면 여기는 몇 가지가 돼? 7가지가 되고 여긴 12가지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긴 또 몇 가지야? 12가지. 그럼 여긴요? 그럼 이쪽에서 올라오는 거랑 이쪽에서 온 거랑 합쳐야 되니까 여기 계산하면 여긴 몇 가지야? 여기서 일로 오는 거는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있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만나서 총 몇 가지 경우가 있어? 여기까지 오는 방법 4가지가 있어. 오케이? 그럼 여긴 몇 가지? 6가지. 그럼 여긴 몇 가지? 6가지. 아, 총 몇 가지? 18가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포인트, 요런 점들 있잖아. 요런 점들 가지수, 요런 점들의 가지수, 요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방법을 쓰는 거야. 과거에는 이제 적당한 점을 찍어서 무조건 이 점을 지나가니까 이 점에서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가는 방법, 뭐 이렇게 해서 2점 찍고 2점 찍어서 가는 방법 이렇게 되고 또 여기서 2점 찍어서 2점 찍어서 이렇게 가는 방법 이걸 다 나눠서 했단 말이야. 근데 그림 바뀌면 또 다시 찍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어떤 정형화된 틀로 만들기가 너무 어렵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가장 이제 깔끔한 풀이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이제 계산을 해 보시고 거기 3-14번과 3-15번을 다시 한번 해 봅시다.